중학교 2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교과서 142쪽, 143쪽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고사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시작될 테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시험 보고 지금도 나간 부분은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상작용까지 해서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합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합성을 하는데 식물이 호흡하고는, 이제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호흡을 하겠죠. 동물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호흡을 하고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교실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질문에 대한 이게 대답을. 뭐야? 우리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인데 콩에 물만 주면 콩나물이 자라.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할 텐데 콩나물이 자라다니. 그러네. 콩나물이 자랄 때 쓰이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거지? 콩이 콩나물로 자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못하셨어요. 여러분 간과하고 있던 내용이, 이걸 키워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콩나물 맛있나요? 이렇게 검은 천으로 덮어놓았다는 것은 광합성을 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럼 광합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뭘 놓쳤었어요? 그렇죠. 콩에서 얘가 싹이 터서 콩나물이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에 있는 양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콩에서 콩나물로 자랄 때 필요한 에너지는 당연히 콩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콩이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콩단백질이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두부도 만들고 뭐 콩요리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콩나물로 바뀌어지면은 뭐 아스파라긴산 뭐 이런 이제 비타민으로 또 다른 양분으로 바뀐다고 하죠. 아무튼 얘가 광합성을 못해도 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 물론 이 양분이 콩이 가지고 있는 콩이 뭐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콩나물이 자랄 정도의 양분을 제공을 하는 거죠. 나무만큼 크게 자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콩나물만큼의 양분을 콩 한 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시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생물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숨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고, 네, 양분을 분해해서 이 콩나물도 호흡을 통해서 콩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분해해서 이제 얘가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식물도 호흡을 하는데 이게 광합성에 가려져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교과서 142쪽을 보시면 실험이 하나 나와요. 이번에도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시금치인데, 펀치 뻥뻥 들었던 그 시금치, 이 시금치를 비닐봉지 하나는 그냥 공기를 담아놓고, 공기 중에 있는 공기죠. 그럼 뭐 산소랑 뭐 대부분 질소가 들어가 있겠죠. 과자 봉지 안에도 들어가 있는 질소. 그리고 이제 봉지 하나는 시금치를 담아서 넣고 얘를 밀봉을 해요. 꽁꽁 묶어서.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다가 하루 동안 둔다고 했어요. 뭐 광합성을 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결돼 있는 관을, 아까 실리콘 관을 이제 여기 넣어서 막았는데, 그걸 이제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처럼, 자, 처음에는 이제 공기 넣고, 하나는 시금치 넣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석회수가 담겨 있는 시험관에다가, 네, 이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또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이 석회수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공기,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뒀을 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이제 넣어주면
이 공기를 넣어주면은, 나오는 공기를 넣어주면은 어떤 게 뿌옇게 흐려질까 물어봤어요. 예상하셨나요? 네, 그렇죠.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왔겠어?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을 테고, 공기 중에 있던 거 산소랑 질소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죠. 얘가 뭘 해서? 숨 쉬어서. 우리 사람처럼 숨 쉬어서 호흡 결과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에 얘가 비닐봉지에 있던, 이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없을 때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줬으므로 뭐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네,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써주신 거는 찍어서 언제나처럼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제 수업을 들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 보실게요. 그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식물의 호흡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건 반대예요. 얘는 산소랑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가 호흡에 이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나와. 이게 포도당의 양분인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드는 과정이 호흡하는 과정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의 과정과 반대되는 과정이죠. 역반응이 되는 거죠. 화학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광합성 하고 있을 때도 호흡을 하나요? 합니다. 하는데 모르는 이유는 얘네가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만들어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호흡하는 양에다 쓰는데 더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산소를 호흡에 사용하지만 거의 많이 남아. 그래서 밖으로는 산소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하는데 10만큼 필요해, 산소가. 근데 광합성 결과 100만큼 만들어냈어. 그럼 내가 10만큼 가져다 쓰고 나머지 90은 밖으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이 더 활발할 때는 호흡하에서 나오는 양보다 광합성에서 나오는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얘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호흡을 해서. 근데 그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쓰는 거야? 그렇죠. 광합성 하면서 가져다 쓰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햇빛이 강할 때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 중에 일부는 호흡에 사용이 되고 남는 건 공기 쪽으로 방출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얘가 호흡을 안 하고 광합성만 하는 걸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또 광합성에 사용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빛이 없는 밤에 보면은 얘가 광합성을 못한단 말이야. 뭐만 해? 그렇죠.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보면 식물 그림이 나와 있는데, 낮에 보면은 이산화탄소 가지고서는 광합성하고 산소를 내놔요. 양이 훨씬 많죠. 호흡도 해. 호흡도 해서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놔. 근데 양이 뭐가 훨씬 많아요? 광합성 양이 훨씬 많죠. 네, 호흡량보다. 그러니까 낮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얘는 호흡을 안 하나 보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광합성 양이 더 많아서 이렇게 가려져서 모른다는 거지. 예. 반면에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호흡만 하는 거지. 산소 가져다 쓰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호흡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낮과 밤에 이제 우리가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낮에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 그림이 오늘 제일 중요하고,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광합성할 때 쓰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고, 이게 호흡 반응이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호흡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밑줄 그어볼까요? 네, 호흡은 밤낮으로 일어납니다. 호흡은 항상 밤낮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동안 얘도 계속 호흡을 하는 거야, 사람처럼. 식물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호흡을 하고요. 광합성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호흡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할 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밤과 낮 모두 일어나고 항상 일어나고, 햇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이게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 광합성 하는데 써버리니까 방출이 없단 말이야, 밖으로 보기에는. 근데 밤에는 광합성량이 없죠. 거의 없죠. 빛이 없으면 호흡을 광합성 못하니까, 호흡만 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안에 커다란 식물 갖다 놓는 경우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방에서 이제 뭐 좋은 공기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고 갖다 놓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빛이 없으면은 이 식물도, 이 화분도 뭐해요? 호흡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밤에 방 안에 식물을 두는 것은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시고 요것도 쓰셔서 교과서에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찍으셔서 올려주시면은, 패드리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수업한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식물이 호흡할 때는 뭐를 흡수합니까? 네, 산소를 흡수하고 뭘 방출해요? 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 다음 문제, 이거 나오네요. 그쵸?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화분을 너무 많이 두면 좋지 않다고 한다. 식물의 호흡과 관련자 써보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방에 두면은 어두우면 광합성 못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사람 몸에도 좋지 않다고, 너무 커다란 화분을 방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환기를 좀 시키셔야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퀴즈 풀어주시고요. 언제나처럼 패들렛에 교과서 푸신 거 찍으셔서 오늘 했던 내용, 밑줄 긋은 거, 이게 그림 같은 거 중요하다고 표시한 거 이런 거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